건설 품질 명장 교육. 도배공사 품질 관리. 본 영상의 제작 목적은 도배공사 입문 및 초급 기능인들의 도배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품질 관리 포인트 및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능인의 숙련도와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배의 아름다움은 크게 평활도와 정교한 이음, 일정한 칼선 유지의 세 가지에서 좌우되며 이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시공 시 발생하는 각종 오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배공사의 하자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어지고 겹치고 표시나는 정교하지 못한 이음과 오염 제거가 미흡하여 발생된 오염 하자 사례가 있습니다. 또 꼬임 및 울음 현상과 찢어짐에 관한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접착 불량 또는 탈락 하자는 시공상의 이유만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하자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료 분리대의 태움은 칼선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폭과 폭 간 단차와 선이 구불구불하게 절치되고 몰딩과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태움 길이 불량 등의 하자도 있습니다. 또 흔히 재료 분리대 끝이나 몰딩 걸레바지의 인, 아웃 모서리 등에도 시공이 정교하지 않아 구멍이나 뜯김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탕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면 불량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 요철이 발생하기도 하며 인코너와 아웃코너 등에서는 바탕면의 문제와 기능 미숙으로 하자가 발생됩니다. 이색 하자는 자재 생산 과정과 풀바름 작업 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하자를 줄이기 위한 시공 자재와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배공사의 주요 자재인 도배지의 종류에는 종이벽지, 발포벽지, 실크벽지, 특수벽지 등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실크벽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크벽지는 실크의 느낌이 나게 원지에 PVC 재질로 코팅하여 엠보나 무늬를 주어 제작된 도배지입니다. 실크벽지는 오염이 된 부위에 물걸레질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배지를 보관할 때에는 오염이나 손상 방지를 위해 최종 포장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며 이때 도배지가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세워서 적재합니다. 만약 눕혀서 적재를 해야 할 경우 7에서 8단 이상 적재를 하지 않습니다. 박스채로 보관할 때에도 세워서 적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봉투 바름 초배에 사용되는 텍스입니다. 텍스는 가로로 인장력이 높아 공간 초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별로 벽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벽의 높이에 따라 90에서 120cm를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재는 보수 초배지입니다. 7cm의 속지와 9cm의 겉지, 총 2겹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겉지와 속지의 양쪽 날개는 샌딩 처리되어 시공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초배지의 속지에는 풀이 묻어있지 않아 봉투 바름을 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 이음 부위나 손상으로 패인 부위, 경미한 면 불량이나 단차 부위에 시공됩니다. 도배지와 초배지를 부착할 때 사용되는 코팅제 및 접착제로는 바인다, 풀, 본드 등이 있습니다. 바인다는 접착력을 높여주는 코팅제로 먼지 등을 결속시켜 흔히 퍼티면이나 석고 본드 시공 부위 등의 도배지 직접 접합면에 바릅니다. 본드와 실리콘은 도배지가 서로 겹쳐지는 인코너와 각종 재료 분리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실리콘은 특히 경미한 틈이 발생되는 곳에 도움을 줍니다. 본드는 초배 시공용 본드와 도배지 겹침 부위 및 재료 분리대 등에 사용하는 본드가 있습니다. 도배지 풀 바름은
순수한 전분이나 밀가루를 사용한 풀만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시공자재는 보양 각대 및 테이프입니다. 보양 각대는 도배 시공 후 벽 모서리 등 부위에 손상을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종이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 등이 있으며 도배지에 점착제가 전이되지 않는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테이프는 벽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착 강도를 선택해야 입주 후 테이프 제거 시 도배지의 손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공 시 사용하는 도구로는 롤러, 칼바지자, 주걱칼, 스크래퍼, 정배용 솔이 있습니다. 롤러는 정교한 이음 시공이나 주름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칼바지자는 일정한 칼선 유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걱칼은 절취 및 정교한 이음 시공 시 사용합니다. 스크래퍼로는 바탕면을 정리하고 정배용 솔은 정배 시 붙일 때, 공기를 뺄 때, 마무리 손질을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실리콘 건과 다용도 주걱, 바인다솔, 텍스 시공용 롤러, 연장 가방 등이 있습니다. 실리콘 건은 실리콘 시공 시에 사용하고 다용도 주걱은 절취, 정교한 이음, 주름 펴기 등에 사용합니다. 바인다솔은 바인다 코팅 시에 사용합니다. 텍스 시공용 롤러는 텍스 시공 시 풀바름 용도로 사용하며 연장 가방은 각종 작업 도구를 담아서 착용합니다. 도배공사 표준 작업 절차입니다. 먼저 선행 공정을 확인하고 천장 샌딩, 보수 초배, 천장 정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벽의 퍼티 및 샌딩, 벽 초배, 벽 정배의 절차에 따라 시공합니다. 도배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 중에서도 천장의 절차를 살펴보면 선행 공정 협조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천장의 바탕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수 초배, 도배 시공 직전 확인을 거쳐 마지막으로 정배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천장 도배 시공에 앞서 가장 먼저 시공 전 선행 공정 진행률이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기구 이동이나 오타공, 손상 등의 파손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면 평활도 확보를 건설사에 요청하고 양호하게 보수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도배 시공에 착수해야 합니다. 틈 발생 여부와 보수 상태를 확인하여 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보수는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천장 부분, 특히 커튼박스의 합판 주위나 우물 천장 몰딩 주변에서 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서로 다른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건물의 움직임이나 온도, 습도에 의한 수축 이완 작용이 서로 다르고 틈이 있으면 각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따라서 보수를 하지 않고 도배를 시공하게 되면 뒤틀림, 울음, 심하면 도배지가 터지는 하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틈이 발생한 부분은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진과 같이 보수 상태가 불량하여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한 틈을 메꾸기 위해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레탄 폼은 본드나 실리콘으로 도배지를 접착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우레탄 폼 시공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고 절취가 잘못되어 선형이 불량한 경우 퍼티나 석고보드 등의 시공이 되지 않아 불량인 채로 도배 시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레탄 폼 자체는 틈 보수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고보드 판재 이음의 단차나 손상, 나사못 시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또는 돌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샌딩 및 보완으로 보수할 수 있지만 발견이 어려워 보수가 누락될 수 있으니 시공 직전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공정 협조 요청 사항 확인이 완료되면 바탕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석고보드 이음부의 단차와 손상에 의해 솟아오른 곳을 샌딩 페이퍼를 장착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냅니다. 바탕면 정리가 완료되면 흔히 네발이라고 부르는 보수 초배를 실시합니다.
보수초배는 석고보드 이음 부위가 수축 이완 작용으로 서로 움직일 때 움직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띄워주는 역할을 하며 경미한 단차나 손상 등을 감추기 위해 시공합니다. 보수초배는 분업화되어 있어 생산업체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지만 천장이나 벽 도배지를 시공할 때에도 늘 사용해야 하므로 꼭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보수초배를 시공할 때에는 보수초배지가 몰딩에 닿게 절취하여야 합니다. 몰딩에 닿지 않게 절취할 경우에는 석고보드 이음 단차가 표시나거나 움직임에 의해 꼬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석고보드의 이음 중앙에 보수초배지의 중앙이 일치하도록 시공합니다. 석고보드 이음 위치가 보수초배지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음 부위의 손상이나 단차가 감춰지지 않고 꺾여 보이기도 하므로 주의하여 시공합니다. 또한 울음이나 누락이 없게 시공해야 하며 주름이 생기면 정배 시에 주름을 칼로 잘라낸 후 시공해야 합니다. 보수초배는 봉투 발음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감출 수 있는 자재로 보수초배 제작 불량 시 배꼽 모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초배는 봉투 발음 시공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하지만 풀발음이 되어 젖어 있는 상태라 시공 후 건조되기 전에는 자재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꼽이 진 곳은 제거 후 재시공하여 정배를 해야 합니다. 보수초배가 시공되었으면 천장 정배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도배 시공 전에 발판을 설치하고 다음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하여 스크래퍼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보수초배 시공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타공 보수는 면이 매끄럽게 잘 처리되었는지 등 앞에서 얘기한 선행공정 수정 요청 사항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초배 등으로 수정 및 보수 후에 정배 시공 준비를 완료합니다. 천장 정배는 보통 2인 1조로 시공하며 거실을 시공할 때는 2명에서 4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 시공하기도 합니다. 발판을 길게 이어붙여 설치하여 시공하며 이때 발판과 발판의 간격을 좁게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간격이 많이 벌려 설치하면 건너뛸 때 발판이 밀려나가거나 도배지 시공을 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추락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공할 때에는 도배 시작점의 시공자와 진행 방향의 시공자가 호흡을 맞춰 수평을 유지해야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배 시작점의 시공자는 진행 방향의 시공자가 도배지를 당겼을 때 놓치지 않도록 도배지를 말아 쥐고 시공해야 합니다. 도배지가 발판이나 바닥에 끌려 이물질이 묻거나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도배지 속의 공기를 전부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각종 기구 자리의 전선이나 전등 브라켓 등의 주변은 도배지가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시공합니다. 이제 벽 도배 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장과 마찬가지로 선행공정 협조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옹벽면은 퍼티 및 샌딩 작업을, 석고보드면은 보수 초배를 실시합니다. 그 후 옹벽면 바탕 정리, 바인다 코팅까지 끝내고 나면 벽 초배와 정배 과정을 거쳐 시공을 완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차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장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도배 공사에 앞서 선행공정 협조 요청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형틀, 내장, 목창호 공종 등에서 발생되는 틈이 도배 전 보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벽체의 틈 과다 사례는 각종 재료 분리대와 벽체의 이음부에서 발생하는데요. 벽체의 틈 과다로 인한 하자도 천장과 마찬가지로 탈락, 뒤틀림, 울음, 터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틈 보수 시 틈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재료로는 사진과 같이 우레탄 폼이 있는데요. 이 우레탄 폼은 쉽고 간편하게 시공이 되지만 도배지 접착이 어렵고 퍼티나 석고 본드 등도 시공이 안 되어
부적절한 자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틈 과다 부위에는 적절한 보수가 필요한데 부적합하게 했다면 불필요한 작업이 되거나 또 다른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장 틈이 과다한 경우나 벽체의 틈새도 우레탄 폼으로 간단하게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도배지의 탈락, 선형 불량 등의 하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보수할 때에는 틈 안쪽을 우레탄 폼으로 어느 정도 채운 후 바깥 표면에는 몰탈 사춤이나 퍼티 또는 석고본드,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평활도를 확보하도록 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석고보드 조인트 단차, 직접 접합면 파손 등의 적합한 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벽체는 텍스 시공으로 인해 웬만한 단차나 면 불량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단차나 파손 정도가 심하면 꺾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또 도배지 이음과 만나면 정교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벽을 짚었을 때 느껴져 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너나 도배지 직접 접합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필히 선형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질재 조인트 틈 발생 부분이나 단차, 손상 등의 적합한 보수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질재 부위 이음의 틈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단차가 없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여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배지 직접 접합면의 면 불량과 보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탕면 불량은 도배 시공 전보다 도배 시공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수를 했더라도 보수한 자재가 탈락하여 걸레바지 위에 모래가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자재 탈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결속을 요청해야 합니다. 면 불량으로 인한 도배 하자는 보수나 수정이 아닌 재시공해야만 하므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코너 석고보드 길이 짧음으로 발생된 틈, 절취 불량에 의한 손상, 아웃코너 단차 및 인코너 틈 보수 부적합 등의 인아웃코너 선형 확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 보수 없이 도배지를 시공하면 울음, 탈락 및 선형 불량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를 요청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보수를 할 경우에는 우레탄 폼의 밀도를 높여 밀실하게 채운 후 절취 시 직선, 직각이 유지되게 절취해야 합니다. 우레탄 폼은 오염되면 제거가 어렵고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분리대 및 틀 주변 시공 시에는 꼭 보양을 한 후에 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행공정 협조 요청 사항을 확인하여 보수가 완료되면 옹벽면 또는 미장벽면에 퍼티와 샌딩 작업을 실시합니다. 옹벽면 또는 미장벽면의 사각 테두리에 퍼티를 15cm 폭으로 시공한 후 샌딩 작업을 합니다. 각종 재료 분리대나 손상 부위는 보수 후 퍼티 시공을 하고 각종 재료 분리대에 퍼티가 닿게 시공하며 오염된 곳은 제거합니다. 각종 기구자리 테두리에도 빠뜨리지 않고 시공합니다. 결로 저감제가 시공된 곳은 도배지의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결로 저감제의 좌우로 11자 퍼티 시공을 해야 합니다. 옹벽 폼 자리는 단차 및 면 불량이 표시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 전 백시멘트나 퍼티로 미리 터치하여 채운 뒤 본 시공을 하면 면 평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옹벽면이나 미장벽면이 아닌 석고보드면에는 보수 초배를 실시합니다. 석고보드면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석고보드 이음 중간에 보수 초배지가 위치하도록 하고 주름이 없도록 잘 펴서 시공합니다. 그리고 보수 초배지를 몰딩과 걸레바지에 닿게 시공하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형이 없도록 합니다. 아웃코너에 보수 초배를 할 경우에는 보수 초배지를 넓게 2회 비껴 시공해야 비드나 석고보드 단차 자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면이 아닌 옹벽면이나 미장벽면은 바탕면 정리와 먼지 결속 및 접착력 향상을 위해 바인다 코팅을 하게 됩니다. 바인다 코팅 시 몰딩이나 걸레바지, 특히 커튼박스에 시공된 도배지를 오염시키지 않게 주의하며 솔이나 분무기 등을 사용해서 재료 분리대와 닿게 약 7에서 8cm 정도의 넓이로 발라줍니다. 석고보드 인코너에 각종 보수로 인하여 석고 본드가 시공되어 있거나 단열재 등 도배지 직접 접합면 자리에 보수한 부위에도 바인다 코팅을 실시합니다. 바인다가 건조되면 제거가 안 되어 긁어내야 하며 제거 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인다로 인해 오염된 재료 분리대는 건조되기 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옹벽면 바탕 정리와 바인다 코팅이 끝나면 벽초배를 합니다. 벽초배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 시공용 본드와 풀을 적절하게 섞어 접착제로 사용합니다. 초배를 할 때에는 먼저 6에서 8cm 정도의 롤러나 솔을 사용하여 면의 세로로 양쪽 끝부분에 접착제를 일정하게 칠합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비움 넓이를 맞추고 코너 끝에 맞춰 붙여준 다음 텍스를 굴려 반대쪽 끝에서 수평을 맞춰 바르게 절취합니다. 이때 텍스 높이를 미리 표시해주면 쉽게 비움 넓이와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 주름 없이 손질한 다음 상단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이때 상단 끝부분의 텍스를 접착제로 고정시켜주면 텍스 무게로 인한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 시공이 편리하고 정배 시공 시에도 출렁이지 않아 시공에 유리합니다. 결로 저감제 시공 부위는 퍼티와 마찬가지로 결로 저감제 좌우로 11자 풀칠하여 시공합니다. 11자 풀칠이란 이질제 조인트 부위에 한 번 더 풀칠을 해서 고정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 이 작업을 누락시켜 벽지와 초배지가 같이 탈락되는 큰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초배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벽 정배 작업을 합니다. 면 상태를 확인하여 보완한 후 정해진 폭으로 도배지 나누기도를 정합니다. 정배는 보통 커튼박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창쪽 면을 먼저 붙이고 큰 면을 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배지 턱이 덜 보이게 됩니다. 벽 정배 시에는 천장에 풀 오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정배 완료 및 건조된 후 아웃 코너에는 손상 방지용 보양 작업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배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음, 접착 불량, 일정한 칼선 유지, 몰딩과 걸레바지, 인, 아웃 모서리, 각종 틀 끝 부위 각진 모서리, 우름, 주름 및 찢어짐, 오염, 면 평활도 확보, 인코너 선형 불량, 이색 등 10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음이 겹치거나 벌어짐, 표시가 나는 하자에 대한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도배공사는 여러 장의 도배지를 이어붙이는 시공 특성상 이를 한 장처럼 보이게 시공하는 것이 도배의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도배지 중에는 이음 표시가 나는 특성을 지니게 제작된 제품도 있지만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정교한 이음으로 한 장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교한 이음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첫 장을 편안하고 평활하게 늘어뜨려 솔질하고 살짝 겹쳐지는 느낌만 나게 맞대어 편안하게 손질합니다. 왼손엔 깨끗한 걸레를 들고 밀고 당기며 닦아주고 오른손은 롤러와 주걱을 사용하여 눌러 이음을 맞춥니다. 이음 시공이 끝나면 이동하기 전에 시공 후 사진과 같이 불량하게 시공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착 불량은 대부분 접착이 안 되는 비닐류 또는 플라스틱이나 하이그로시 접합면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 부위에 틈이 있으면 발생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간혹 마지막 손질을 잊어버리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착불량 하자들 중 몰딩이나 걸레바지 등에서 발생되는 이음 끝 터짐 하자는 이음 끝부분에 실리콘을 조금 더 넉넉히 보강해주고 한 번 더 눌러주면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료 분리대에서 탈락하는 하자들은 대부분 틈이 있거나 면에 굴곡이 있고 오염 물질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틈 부위에 실리콘을 시공하고 강한 본드를 덧바른 후 시공하면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인코너 겹침 부위 탈락으로 접착 불량이 된 부분입니다. 실크 벽지는 표면에 PVC 등의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배지가 많이 겹치는 부위는 접착제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배지가 인코너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에 먼저 시공한 도배지 겹침 부위를 인코너 선에서 2에서 3mm 정도만 넘어가게 짧게 절취하여 나중에 시공한 도배지와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칼선을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칼선은 일정하고 정교하게 작업되어야 하는데요. 벽면이 평월하지 않을 때 짧은 칼바지 자를 사용하여 절취하게 되면 칼선이 구불구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0cm 정도의 긴 칼바지 자를 사용하여 절취하면 일정하고 정교한 칼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배지 폭과 폭간 단차일 경우 먼저 시공한 도배지의 일정 부분을 남겼다가 나중에 시공한 도배지 이음을 완성한 뒤 함께 자르면 단차가 나지 않게 일정한 절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단차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튼박스 부위에 천장 도배지와 벽 도배지가 만나는 부위에도 칼선 불량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재단 상태 그대로를 맞춰 붙이고 절취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칼선 불량 하자는 발생 당시 수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건조 후에는 수정이 어렵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재료 분리대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수정하도록 합니다. 몰딩 걸레바지 인-아웃 모서리 및 각종 모서리 부위의 도배 시공이 정교한 것과 정교하지 않은 것의 비교 사진입니다. 각종 재료 분리대의 인-아웃 모서리 등에는 정교하지 않게 시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웃 모서리는 모자라는 꼭지점 부위 처리가, 인 모서리는 남아도는 도배지 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웃 모서리는 도배지 조각을 먼저 상하단 모서리 부분에 삽입 후 본 도배지 시공을 해야 직각이 정교하게 나오는데요. 도배지 조각을 자를 때 칼을 사용하지 않고 찢어서 사용해야 턱이 덜 보이거나 표시가 나지 않고, 조각을 삽입하더라도 적합한 손질을 하지 않으면 들뜨거나 정교하지 않습니다. 삽입한 조각 위에는 실리콘을 살짝 시공하여 정교하게 시공하도록 합니다. 문틀이나 창틀, 몰딩 끝 등 각진 부분에도 구멍이 생기거나 정교하지 못한 하자가 나타납니다. 보통 바탕의 틈이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지만 기능인의 기능도 미흡도 주된 이유입니다. 모서리 부위는 모서리 꼭지점에 정확하게 맞도록 잘라야 하고, 틈이 있으면 틀의 틈새에 미리 실리콘을 조금 넉넉하게 처리하는 것도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조가 된 다음에는 수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배지를 들추고 도배지 쪽이나 실리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수정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울음과 찢어짐입니다. 찢어짐은 벽 정배 시보다 천장 정배 시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도배지가 찢어지면 손보기를 하여도 잘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한 면 전체를 시공해야 하므로 발생 즉시 완벽하게 맞추거나 새로운 벽지로 시공해야 합니다.
우름 하자는 자주 발생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건조된 후에도 간단히 손보기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름은 특정 장소가 아닌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도배 시공 시 전반적인 솔질을 통해 공기를 잘 빼주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천장 도배지 표면과 이음 부위에 오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는 오염된 장갑이나 걸레를 사용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인더 코팅 시 몰딩과 커튼박스 내부를 오염시킨 것으로 이는 제거가 되지 않아 긁어내야 합니다. 도배지 이음 부위에 풀 제거가 미흡한 부분은 깨끗한 물과 걸레, 장갑을 항상 깨끗이 빨아 여러 번 닦아내면 깨끗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오염 또한 장갑, 걸레 등 각종 공구들을 깨끗한 물에 자주 빨아서 여러 번 반복해 닦아내면 깨끗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이물질 미제거, 타카핀 돌출, 바탕면의 작은 면 불량, 석고보드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면 불량입니다. 이런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배 및 정배 작업을 하기 전에 스크래퍼 등을 이용해 이물질을 긁어내고 타카핀이나 기타 돌출은 망치질을 해내서 깨내거나 박아서 없애야 합니다. 손상이나 작은 면 불량은 보수 초배로 보완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손상이나 작은 면 불량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시공을 보류하고 수정 후 시공하여야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상 및 미흡한 부분과 도배지 이음이 예상되는 위치가 가깝거나 만날 수 있는 경우 보수 초배로 수정 및 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초배의 방향을 도배지 이음이 예상되는 위치의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보수 초배 시공을 해야 합니다. 보수 초배지는 길이로 인장력을 주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만약 도배지 예상 이음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시공하면 도배지 이음이 보수 초배지와 같이 터지는 하자가 발생하니 꼭 주의해서 시공합니다. 인코너 선형 불량은 틈이 과다한 곳에 보수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보수, 벽 수직 등이 불량한 곳에 도배지를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나타납니다. 이러한 때에는 본드나 실리콘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면 인코너 선형 불량 하자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때 인코너 굴곡으로 도배지가 부족해 보충하거나 인코너 틈을 보수했지만 자국이 심하게나 부적합하게 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과 같이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코너 바탕이 구불구불하거나 수직 불량일 때에는 나중에 덮는 도배지를 1에서 2cm 정도 넘겨 붙이고 2에서 3mm 칼바지를 대고 이중 칼질합니다. 이때 먼저 시공한 벽지까지 잘라지면 하자이기 때문에 칼날을 세우지 말고 최대한 기울여 절취합니다. 도배공사의 10번째 품질관리 포인트는 이색입니다. 생산일자가 같은 도배지라도 전혀 다른 도배지처럼 이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팔레트 상에서도 박스나 롤 포장지의 테이프 색깔이 같은 것끼리 풀바름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업체나 벽지 특성에 따라 번호가 적혀 올 때 역시 번호순으로 풀바름 작업하여 포장합니다. 하지만 롤 자체에서도 이색이 발생될 수 있고 좌우 이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된 도배지 전량에서 나타나거나 일부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배공사의 대표적 품질 관리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